자, 이제 대선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후보들 유세로 바쁜 주말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어젯밤 또 TV 토론에서 각종 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은 38%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정책 토론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져 아쉽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3차 TV 토론이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감정 싸움으로 흘렀고 또 네거티브로 흘렀다는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성은 없었고 감정만 앞세운 TV 토론을 보여줬고요. 너무 썰전을 하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짜증나는 토론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선거 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민들은 후보 간의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 대결을 원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TV 토론의 중요성이 커졌던 부분인데 이 국민들의 기대, 유권자들의 요청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금전 공방 그리고 인신 공격이 앞선 그런 TV 토론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2차 TV 토론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 후보들 간에 서로 자유로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아무래도 1차 TV 토론이 제일 앞선 문재인 후보 1인을 위한 1대4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것을 좀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권을 제한하고 참여하다 보니 아주 자유로운 토론으로 되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는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겐 후보들의 민낯을 보아서는 좋았는데 네. 원래 하기로 했던 외교안보라든가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든가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 토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초반부터 네거티브와 후보 사퇴 논란 등 자질 문제에 집중되어서 충분하게 후보 간의 변별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상대로 어제 그 송민순 문건 논란을 놓고 후보들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사실 그 토론회 전에 문 후보 측에서 그 송민순 문건 논란과 관련한 반박 자료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 어제의 송민순 회고록의 핵심적 쟁점은 주권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소위 말해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경수 당시 국정기록비서관 그리고 박선원 통일외교 안보전략비서관의 메모 수첩을 공개하면서 실제로 11월 16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을 결정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송민순 전 장관이 끝까지 북한 분위기도 우리가 찬성을 하더라도 양해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후보 측의 설명이었고 네. 아마 다른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잦은 말바꾸기 아니냐 기억이 안 난다 해서 북한에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통지까지 했다라는 식으로 말바꾸기로 얘기한 것 같고 문재인 후보 측은 말바꾸기 아니라 기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이런 시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선 시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색깔론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정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보수 후보나 방어하는 문재인 후보나 두 모두에게 선거에 유불리할 목적으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답변과 공격의 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모두에게 비긴 싸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좀 문재인 캠프 측에서 밝힌 내용들이 이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 결정을 내린 것은 16일이었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문이었다.
라는 부분하고 이제 통보였다 하는 부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해명을 해서 이 부분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돼야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해명이 말끔하게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해명되려면 국정원의 대북 통지문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였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회의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의 통지문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공개되더라도 여야 간 의원들이 본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 또한 또 여야가 각자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송민순 장관 회고록의 핵심 목적은 빙하는 움직인답니다. 대북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강경책만으로 할 게 아니라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이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예. 당장에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현안을 다루어서 그것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이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를 정하는 것이 과연 이번 대선 토론에서의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문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이 이슈가 계속 확산되고 선거 막판까지도 이슈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이 TV 토론에서 일단 말끔하게 이것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네. 앞으로 다른 이슈가 이 이슈를 뒤덮기는 이 정책이 차별화되지 않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이슈보다는 이 이슈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강한 반박을 통해서 토론의 중심에 이 이슈가 서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이 문 후보의 상당히 또 순발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다른 이슈, 홍 후보와 관련된 이슈가 어제 선거의 어제 토론회에 상당 부분을 또 지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여전히 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앞으로 다음 토론 또는 그 다음 토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또 박지원 상황론 이 부분을 놓고도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부분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 후보님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그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예. 국민들 다 앞에서 예.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박지원 상황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좀 안철수 후보의 얘기처럼 박지원 대표가 그 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자신이 공직을 전혀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은 한 거죠. 이 토론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지할 후보는 상당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스윙 보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동층 등을에게 상당히 이 메시지를 또 뚜렷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여론 분석 전문가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있거든요. 네. 박지원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선거 구도에서 상당한 안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짧은 설명으로 간결하고 뚜렷하게 일단락시켜야 되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 부분이 또다시 부담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박지원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이 안 후보를 찍게 되면 누가 뭐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론 때문인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호남의 표심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 표심, TK 표심에도 또 부담을 주는 예. 또 이것이 안 후보로부터 지지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안 후보의 경우에 보다 더 분명하게 끊고 넘어가는 그런 TV 토론에서의 선거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이슈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 코끼리는 제발 생각하지 마는 그런 좀 선거 전략도 코끼리를 필요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런 그 논란은 결국은 이제 보수층의 표심을 향해서
두 후보 간의 그 격돌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나온 얘기 가운데 이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초대 평양의 대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북한 대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YTN에서도 출연을 해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본인의 오랜 꿈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상황론이라든가 그 안철수 후보의 정당인 국민의당이 29석짜리 미니 정당이라서 국정 운영이 불안하지 않겠냐는 것을 유승민 후보가 공격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남북이 긴장이 완화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 박지원 대표의 오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예.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짜증을 내는 듯한 발언을 보임으로써 충분한 해명이 못 되었다 생각하고, 다만 그 해명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박지원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중도 외연 확장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 정운찬 전 총리라던가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라던가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외연 확장을 상징할 인물들을 선거 중반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피해 나가는 게 안철수 후보 측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앞서서 들었습니다만 뭐 유세 중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옳았을까요? 또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긴 설명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유권자들은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뚜렷하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끊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했는데, 또 유세 현장에서의 농담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씀으로써 사람들은 진지했어야 될 토론에 왜 네. 농담이냐라고 하는 또 반응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TV 토론에서의 과연 어떤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다시 한번 또 되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어제 TV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뭐 다들 뭐 짐작을 하실 텐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보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서전에서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네. 자, 어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세탁기 또 설거지 등 매번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해왔었는데요. 자, 하지만은 홍준표 후보는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부정적인 일은 인식을 받게 되게 되면 이 확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공식 선거운동이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빠졌지만 홍 후보는 이 영남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보수 표심이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하는 홍 후보 쪽으로 모여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홍 후보의 비호감도가 이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서울, 인천, 경기 범수도권에서 또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데 이 수도권 쪽에 보수 표심이 홍 후보 쪽으로 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확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 해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론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관되게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한 채 해냈다라는 것은 적어도 바라보는 보수 유권자층 전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상당히 수세에 몰리긴 했지만 쌍십자
포화를 맞기도 했지만 그냥 예. 십자 포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관되고 뚜렷한 메시지는 전달함으로써 이 절반의 그래도 성과는 있는 토론으로 분석됩니다. 일관된 네. 메시지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문 정서와 대북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강한 예.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또 문 후보를 향해서 다른 후보가 아니라 문 후보를 향해서 거짓말, 진위 논란을 뚜렷하게 명시함으로써 예. 앞으로 홍 후보가 문 후보와 각을 세우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도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반문 정서가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 다른 후보들이 홍 후보를 대한 그 모습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고요. 안철수 후보는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설거지 문제라던가 그리고 그 돼지 흥분제 문제 때문에 여성 인권 문제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홍준표도 잘못을 했지만 이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 문제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네. 안철수 후보가 질문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쳐다보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애써 이것이 그 확산되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 지지율 떨어진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할 정도로 예. 아주 약한 질문을 한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 이외의 후보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성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인 입장을 갖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대통령 후보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어제 토론의 주제는 외교 안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외교 안보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고요. 서로 후보들 간의 감정이 섞인 격돌이 있었습니다. 자, 잠시 그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의 어제 질문, MB 아바타냐 이렇게 물어본 그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는데요. 자,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서로 좀 짜증이 섞인 그런 식의 질문과 그 공방이었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오랜 동안 시달려온 일종의 SNS상의 네거티브 내용인데요. 네. 아마도 국가미래기획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안철수 후보가 활동한 것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지난 대선 그 과정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논란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거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진심 캠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서관이 참여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체성 시비들이 SNS상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그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마치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처럼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해명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중도에 대한 불확실성,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새정치 그리고 합리적 중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문제와 관계없이 네거티브에 대한 해명을 상대 후보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아까 코끼리처럼 MB 아바타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안철수 하면 생각나는 게 MB 아바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그리고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좀 되는 장면입니다. 이 토론하면서 글쎄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에 지난 2012년 단일화 과정에서의 앙금도 조금씩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권자들은 보면서 5년의 시간이 너무 길긴 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상당히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후보자가 직접 서로가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또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중도층들은 아예 마음 자체가 후보들로부터 떠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달아나고 있는 문 후보이니만큼 좀 더 정책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또 쫓아가는 안 후보로서는 이런 어떤 검증 또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문 후보가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공세하고 예. 검증받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는데 상호 간의 토론의 기술은 상당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입장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공격 대상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16일, 18일 그때도 다수가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의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이후에 그 다수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아닙니다. 아유, 그걸 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심 후보님,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심 후보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매섭게 공격을 해서 당 차원에서도 좀 불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시 진보 야권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 공격을 한 것은 또다시 후보 단일화 논란으로 중도에 사퇴할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번엔 사퇴하지 않고 완주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차별화한 것 같고요. 네. 그 차별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이제는 원래 진보 야권 후보답게 본인들의 고정 지지층을 위해서 보수의 안보팔이라든가 색깔론이라고 하는 대선에서의 안보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면서 군대 간 어머니들이 아들을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모은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예. 얘기하면서 예. 보수 정권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의 식견이 돋보인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심상정 후보 지난번 2차 토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전략상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해서 현실적으로도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자 폭탄도 받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토론은 토론일 뿐이거든요. 어떤 토론을 했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다음 토론회에 후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좀 태도가 다르게 보일 경우에는 상당히 또 후보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토론에 대해서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난 토론회만 하더라도 유심히 쳐다보니까 유승민, 심상정 후보 잘했거든요. 예. 이번 토론이 유심히 쳐다보니까 지난번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는 거. 왜? 예. 지지율이 아주 낮은 후보는 토론의 기술은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내 토론, 내 정책은 어떤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훌륭한 후보다. 자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따져 묻는 데만 일방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이 토론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3차 토론 어떻게 진행됐느냐, 뭐 다 후보들 간에 뭐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TV 토론이 끝난 뒤에 후보들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 간의 우열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좀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뜨긴 뜬 모양이다. 세 사람이 모두 다 견제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좀 자기가 뜨니까 서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유승민 후보는 개운치 않은 토론이었다. 또 심상정 후보 의제에서 많이 벗어난 토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소감을 밝힌 것인데 토론의 주제라든가 토론 방식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도 1차 토론, 2차 토론에서 너무 일방적인 그 한 후보에게 몰린다던가 그리고 주제와 본질에
그 벗어났던 토론이나 2차 토론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3차 토론에는 토론 방식이 전개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은 문재인 안철수 두 양자 대결이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공세에 대해서 잘 버틴 무난한 방어에 성공했다는 작품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모멘텀을 만들어서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냐라고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후보들도 뭐 전체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이었고 지켜본 시청자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어떤 후보가 그나마 좀 잘했고 어떤 후보가 좀 부족했습니까? 글쎄 전반적으로는 뭐 토론 규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주제도 충분히 관련된 내용들을 토론하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이 강했던 만큼 어떻게 방어를 잘하고 공격을 하느냐는 부분인데 네. 이 문 후보의 경우는 앞서가는 후보이지만 여러 가지 공세가 집중될 것을 예상했던 만큼 잘 순발력 있게 방어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안 후보의 경우에는 보다 더 정책적으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던져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홍 후보의 경우에는 공세는 받기는 했지만 일관된 본인의 메시지를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한다고 기대를 했던 만큼 아쉬웠던 것이 이 유 후보, 이 심 후보인데 그래서 네. 더 유심히 쳐다봤는데 지난 토론과 너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의 정책을 더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에 조사가 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TV 토론 이전에, 그러니까 3차 TV 토론 이전에 조사가 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조선일보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5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5% 그리고 26.4%인데요. 그러니까 한 11.1% 포인트로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가 3.1%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6.2% 포인트를 벗어나면은 그게 이제 오차 범위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만큼 이 지지율의 변화는 보수 표심이 이탈하고 또 호남 표심도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다른 조사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조사가 있었고요. 자, 다른 조사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리고 MBC와 한국경제에서 한 조사 내용들입니다. 자, 모두가 다 10% 포인트 안팎의 이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들이 대개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자 구도에서 1강 1중 3약 구도로 재편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그 네. 원인의 핵심적인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진보와 보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네. 어느 한쪽도 잡지 못해서 햇볕 정책에 대한 애매한 발언을 통해서 TK 대구 경북 지역 표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호남표가 빠지고 그리고 호남표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보수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 때문에 네.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도 모두 표가 빠지는 바람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대선이 15일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혹은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또 변수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변수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만큼 지금의 대선 구도에서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슈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정책적으로 차별화되기보다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의혹 중심적으로 마지막 선거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상당히 좀 유권자로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근접하게 추격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후보들의 이제 집중도, 충성도가 좀 약하다 하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보수 표심이 빠지고 호남이 흔들린 이유는 호남에서도 네거티브 공방 이 거세지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특히 보수 표심이 원했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안 후보가 이 보수의 이슈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해 갔어야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일주 동안 나타났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던 것이 표심 이탈, 홍 예. 후보 쪽으로 이 떠나간 표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대선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 간의 이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표심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